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카카오페이, 미 증권사 시버트 인수 무산 첫 번째 소식으로 카카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페이가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씨는 카카오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시제 조종 의혹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낙인이 찍히면서 해외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던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시버트의 지분 51%를 두 차례에 걸쳐 약 1,039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5월에 지분 19.9%를 취득하는 1차 거래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 인수는 내년 중에 2차 거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었는데요. 그러나 시버트는 카카오그룹 경영진이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카카오의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시버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자료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의미에 대해 한국 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모기업 카카오에 대해 조치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그룹 경영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김 센터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 역시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최근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지위에 대해 아주 부도덕하다고 날선 비판으로 일관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앞으로도 이사회 멤버를 좀 지속적으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양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다만 당분간 경영권 인수를 재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적극적인 협력은 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기사 요약합니다. 시버트 요청으로 2차 거래가 중단됐고요. 기존 해외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멤버를 또 재구성하면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부분 역시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역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글로벌 해운 빅3, 빅7, 흥해 운송 중단, 일주일 새 운입 11% 급등,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홍해에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의 홍해 운송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세계 4위이자 중국 최대 해운사인 코스코를 비롯해 67위 업체까지 홍해 지역의 서비스를 잇따라 중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과 보험료 증가, 운송 지연에 따른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고요.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의 복병으로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입구에 위치한 홍해는 아시아와 유럽 간 최단 운송 경로를 형성하는데 11월 중순부터 후티 반군의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드론 공격이 급증하면서 홍해를 이동하는 선박들은 산적을 중단하거나 희망봉 주변으로 우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홍해에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무장 세력을 공격해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후티 반군의 능력을 무력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형 석유 기업들이 홍해를 통한 선적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국제유가는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WTI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해서 1.34%, 브렌트유는 1.64% 오르면서 2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정유주와 항공주의 주가 움직임 역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홍해 마비의 해운주 역시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HMM도 20% 넘게 치솟으면서 그 전날에 이어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합물류 역시 한익스프레스가 25%, CJ 대한통운이 7%, 한진이 5%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선광 역시도 3.53% 상승했고요. 자, 해운주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HMM은 19.91%, 약 20%가량 올랐고 흥하해운이 7.97%, KSS 해운도 6.18%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주가 강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 출연자 옷 뭐야? AI가 바로 찾아준다. 네, 우리가 TV 보면서 저 연예인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구두 도대체 어떤 브랜드인가 궁금하셨던 적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로바로 찾아서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는데요. SK 브로드밴드가 IPTV에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출연자가 입은 옷을 바로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시청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 주제별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앞으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옷과 액세서리 정보를 AI가 바로 확인하고 구매까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AI가 영상을 분석해서 인물과 장소, 소품, 배경, 상황 등을 추출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콘텐츠 속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해당 서비스와 기능은 이날부터 일부 셋톱박스 기종에 적용이 됐고 내년에 전체 기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가족 중심의 IPTV 서비스를 AI 기반의 개인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자동 개인 식별 기능을 추가하겠다라는 의견 역시도 밝힌 만큼 앞으로 시청자분들께서 TV 보는 맛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소식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인기 업종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K신약 뭉쳤다, 카나브, K캡 공동 판매, 이번에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K바이오 대표 신약 처음으로 뭉쳤다고 합니다. 보령과 HK이노엔, 카나브와 K캡을 공동 판매한다라는 소식인데요. K제약 그리고 바이오 대표 신약사들이 뭉쳤습니다.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HK이노엔의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이 앞으로 공동 판매된다라는 소식인데 양사의 신약 모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처방 실적을 달성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자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자체 개발한 신약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양사는 신약의 검증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처방 확대에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양사 모두가 윈윈하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성공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더 나올지 역시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장두현 보령 대표는 양사와 두 제품의 협력 사례가 신약 발전사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고 곽다론 HK이노엔 대표는 양사 모두 블록버스터 신약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극대화해 각각 시장 1위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는 의견 역시도 덧붙여서 전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천조시대 활짝, 수익 100조 사상 최대. 네, 국민연금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다시 넘어서서 이달 들어 안정적으로 기금 1,000조 원 시대가 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88년 설립된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 투자 수익률이 가파르게 개선되면서 35년 만에 한 해 100조에 이르는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투자 수익률도 9월까지 공개된 8.66%보다 2%포인트가량 뛰어 이달 현재 1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채권 평가액도 늘면서 기금 전체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기금 규모가 12월 들어서 안정적으로 1,000억 원을 넘어 유지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올릴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1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금리 인하 시그널에 주식과 채권 가격이 모두 오른 데다가 지난해 9월 취임한 금융 전문가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에 드라이브를 건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인력이 확대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등에서 운영 전문가 2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 역시도 밝힌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 역시도 조금 더 고공행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IPO 소식 전해드립니다. IPO 시동건 토스 2025년 상장을 목표로 한다. 네, 이번 소식은 IPO 관련된 토스 소식인데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비바리 퍼블리카가 기업 공개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업계는 비바리 퍼블리카의 IPO 시점을 2025년 이후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비바리 퍼블리카의 누적 투자 금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9조 1천억 원, 한때 기업 가치는 15조 원 이상을 목표하기도 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 역시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데카콘, 즉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등극에는 실패한 부분이 조금 아픈 부분입니다. 비바리 퍼블리카가 IPO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몸값을 인정받으려면 주관사 선정 이후에 적극적인 좀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어제는 토스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급등주에도 이름을 올렸었죠. 이월드가 29.968% 상승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한국전자인증이 21%, 한화투자증권은 6%, 다올투자증권은 2.72% 강한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한화오션에 이어서 LG디스플레이, 대한전선도 초대형 유증, 개인만 비명.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고금리 장기화 속에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하반기 잇따르면서 운영자금 조달과 시설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는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반기 주요 대기업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추진한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페어노션 같은 경우에는 결정 같은 경우 12월 말에서 내년 초로 보여지고 있고요. 규모는 최대 3조 원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1조 3,578억 원, 대한전선은 5,257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역시도 구조조정과 신사업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주식가치 희석에 주주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불만 역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수혜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